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방사광 가속기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까지 모든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이젠 최종 결정만 남았습니다. 단단한 지반과 접근성 등 주요 항목에서 앞선 청주 오창 선정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영관 기자입니다. 청주 오창읍 곳곳에 방사광 가속기가 설치되기를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충청권 유치 서명운동도 180만 명을 넘어섰고 경제계와 과학계, 정치권을 망라한 유치 염원도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평가를 마치고 낙점만을 앞둔 시점에서 방사광 가속기가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6조 7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3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 여기에 방사광 가속기는 충북의 산업 지도를 바꿀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충북에 입주한 반도체와 화학,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고도로 정밀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방사광 가속기 활용도가 높은 연구시설과 기업체에 충북 유입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또 대학에는 관련 학과가 신설되고 기업 유치 경쟁에서도 충북은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오창, 오성 지역의 많은 아마 바이오 업체들도 그렇고 저희와 같은 작은 회사들도 그렇고 앞으로 수많은 기회들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의 비교 우위를 강조해온 충청북도는 대형 국책 사업에 또다시 정치가 개입되는 것을 경계하며 12년 만에 낭보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한 달 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한숨 돌렸던 충북에서 확진자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입국한 30대 여성이 자가격리 중에 확진됐고 청주의 20대 병원 직원은 세 번째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충북에서 한 달여 만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오늘도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입국한 37살 여성 A씨로 충주시 살미면에서 자가격리를 하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속 자가격리를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배우자 이외에 추가 접촉자나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세 차례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도 발생했습니다. 청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B씨는 지난 2월 최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 지난달 3일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진단검사에서 세 번째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 번이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전국에서 5번째입니다. 이 환자는 자가격리 치료를 받아왔으며 접촉자가 없어 2차 감염 환자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재양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충북에서는 확진자 47명 가운데 41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고 이들을 포함한 6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해 따뜻한 위로 같은 온라인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충북교육문화원이 기획한 온라인 공연은 충북교육청 TV와 유튜브 등에서 올해 말까지 무료로 공개됩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프랑스에서 배우 수업을 마친 독립공연예술가 오정은 씨가 달을 주제로 열연을 펼칩니다. 공전과 자전에 따른 달 모양의 변화를 엉뚱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재미있고 유익한 인형극입니다. 평소에 학생들을 위해서 기획 공연을 했던 이 교육문화원이 지역 예술가들 또 중앙 예술가들의 좋은 작품들을 영상으로나마 담아서 이렇게 충북교육문화원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해 온라인 기획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오정은 씨의 달달 무슨 달을 비롯해 국내 마임계의 최고봉인 이태건 씨의 혼자 떠나는 여행, 김은진 씨의 고마우체국과 극단문의 종이컵 인형극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등 4개의 작품이 선을 보입니다. 다양한 각도의 촬영과 편집으로 실제 무대에서 보는 듯한 생생한 감동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단순히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뭔가 아이들한테 유익한 공연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온라인 공연을 통해서 학습 자료로도 활용된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기쁘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충북교육청 온라인 학습 바로 학교와 충북교육청 TV 유튜브 채널, 행복시 TV 등에 탑재해 학교에서도 다양하게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품당 250만 원씩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계에도 작은 도움을 전했습니다. 감동과 재미도 주고 또 학습도 하면서 또 공연을 통해서 어떤 코로나로 지친 일상을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저희가 온라인 공연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예술로 치유하기 위해 기획한 온라인 공연은 유튜브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누구나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네, 제주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마늘 농가들은 걱정부터 앞서고 있습니다. 마늘값은 사상 최악일 정도로 하락했고 수확을 해보려 해도 일손까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JIBS 하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금은 이른 시기지만 마늘 주산지인 대정읍 일대에선 마늘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부들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일 때마다 빨간 망사 안은 금세 큼직한 마늘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농가들의 마음은 썩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가격이 폭락하면서 재배 면적은 크게 줄었는데도 올해 역시 기대 이하의 가격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알려진 수매가는 킬로그램당 1,500원에서 1,700원. 3.3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보통 5에서 6kg이어서 많아야 10,000원 정도의 수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3 제곱미터당 경영비를 감안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손내지 농가들은 이거 자본이 얼마 들어가는데 평당 6,000원, 7,000원 들어가는데 저 농가들이 완전 죽어나가는 거지. 일손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유통 상인들도 물량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포장 거래를 포기했고 결국 농가가 직접 수확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버렸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주를 떠나면서 인부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고 그나마 구해도 인건비 부담만 더 커져버렸습니다. 많이 주는 데는 9만 원까지 줬다는 소리네. 9만 원까지 줬다는 소리 들으니까 농가들은 인부들 사실 굉장히 힘들지. 마늘 수확철이 다가왔지만 마늘 농가는 기쁨보다는 가격 하락에다 인력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울산 복개천 등 울산 도심 곳곳에서 깔따구떼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기와 비슷하게 생긴 이 날벌레들의 습격에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UBC 신혜지 기자입니다. 어둑어둑해진 저녁 시간, 도시마늘과 산책로가 온통 날벌레떼로 뒤덮였습니다. 달려드는 날벌레를 내쫓기 위해 연신 손사래를 치지만 소용이 없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선 숨 쉬는 것도 힘들 정도입니다. 날벌레가 너무 많으니까 통행이 불편하고 보기도 너무 안 좋고 여름 되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냄새도 좀 나고. 개체수가 워낙 많다 보니 해충 퇴치기는 무용지물. 살충제를 뿌려도 효과는 그때뿐이라 인근 상인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손님들이 오시다가도 입구에 너무 많으니까 다른 데 가자 하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영업에도 엄청난 손해를 많이 보죠, 지금. 이 날벌레의 정체는 깔따구입니다.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4월부터 8월까지 기승을 부리는데 입이 퇴화돼 사람을 물진 않지만 알레르기 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깔따구는 하수구나 오염된 물에 알을 낳는데 특히 유속이 느린 복개천과 요천천 일대는 퇴적물이 쌓여 있어 유충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최근 이상고온으로 깔따구떼의 출몰이 앞당겨지자 올해는 방역도 한 달 앞당겨 시작됐습니다. 유속을 높이기 위해서 폭을 좁게 하는 공사도 하고 퇴적물을 걷어내는 준설 공사도 하고요. 해마다 예산을 잡아서 구간을 정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민원이 잇따르자 지자체는 방역뿐 아니라 하수관로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었지만 5월치고는 꽤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내일 출근길에는 비가 내리지 않겠지만 퇴근길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밤이면 충북 전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로 이번 비의 양은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비는 모레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니까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영동이 27도, 그 밖의 지역에서도 25도 안팎을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충북의 하늘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 시간입니다. 현재 청주시는 지난해 탈락한 트램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면 전차인 트램을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충청북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트램보다는 대전 지하철을 연장하는 전철 추진을 주장하고 있어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트램과 관련해서 한범덕 청주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 뉴스 매거진 세븐에 처음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시민 여러분들께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CJB 뉴스 매거진에 출연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무엇보다도 2달 넘게 시민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느 정도 이제 지역 감염이 잦아들고 있어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갈 준비가 이제 돼 있습니다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가기는 사실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최소한 개인 수칙 그리고 집단의 수칙 또 우리 공공시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대로 협조해 주시면 코로나19가 우리 청주시에서는 아마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일상을 견디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우리 청주는 이 코로나19의 청정지역으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트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주시가 그 트램이라는 교통수단을 이제 새롭게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추진 중이고 노력 중입니다. 이 트램 좀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트램이 뭔가요? 트램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있었죠. 그 서울의 전차라고 그래서 도로에 이제 네. 일제 강점기에 이제 있었던 건데 그것이 이제 도로교통이 활발하다 보니까 그 시내 그 전차를 이제 이렇게 그 다시 걷어들였는데 네.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일본도 뭐 이게 상당히 활발하게 돼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 노면 전차 네. 여러 가지 형태로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특히 청주는 뭐 이런 노면 전차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되는 게 네. 청주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가구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보니까 한 36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승용차 지금 등록대수 아니 승용차 포함해서 자동차 등록대수는 한 집에 한 대가 넘는 41만 대가량 됩니다. 자동차가 더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매년 1년에 저희들이 보면 1만 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 청주는 승용차가 이용하기 아주 좋은 도시로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교통체증도 굉장히 심각하고 네. 제일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 문제. 특히 미세먼지에 있어서 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세먼지는 중국 쪽이나 국제적인 관계 또 서해안 벨트의 산업단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또 자체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건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과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면서 일으키는 먼지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비산먼지가 상당히
위험한 실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 없을까 하는데도 이 이제 노면 전차가 다시금 이야기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코로나19로 이제 사람들이 이동이 제한이 되니까 지금 어느 정도 또 미세먼지가 좀 줄긴 좋은 줄었죠. 걸로 돼 네. 있어가지고 지금 있고 있지만 재작년에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서부터 갑자기 미세먼지가 우리 청주에 재난의 큰 유형이 된 것은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네. 저희들 사실 금년 봄에 이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발 황사로 이걸 크게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었는데 뭐 전혀 뭐 전부 생각지도 않은 전무후무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모든 시민들 뭐 이동 제한이 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유원지도 가지 못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안 하고 특히 중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의 그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데 그 공장이 가동을 멈추게 되니까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그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화가 돼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미세먼지 이슈가 좀 잦아들었는데 이건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트램을 도입하게 되면 이제 뭐 자동차나 승용차, 뭐 버스에서 나오는 그런 환경 오염이 좀 줄어들고 또 뭐 트램이 어쨌든 대중교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승용차가 줄어들 것으로 이제 기대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외에 또 어떤 트램을 도입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개인의 승용차를 상당히 제한하게 되니까 승용차로 인한 여러 가지 도로 다이어트를 못했는데 지금 그게 가능해서 사람들에게 이건 돌려주는 거죠. 그런 도로 다이어트로 인해서 일상의 사람들이 도로 다이어트로 줄어들고 특히 이제 아마 이제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소위 PM이라고 그래서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의 이동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동 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개인 이동 수단 또 자전거의 이용 여러 가지에서 도심 생활의 변모가 상당히 이루어질 텐데 현실적으로는 승용차 이용이 워낙 좋은 도시가 우리 청주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청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6거리에서부터 내덕 7거리 그리고 상당공원에서 이 가경터미널 조천가도로 이루어지는 T자형의 도로에 1차, 2차, 3차 순환도로로 연결이 돼서 도로망이 전국에서는 가장 심플하기 때문에 이 승용차 이용이 굉장히 편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대별로 한 대씩 넘는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니까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럼 그 해결해야 될 방향이 뭐냐? 그러니까 대중교통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되고 현재는 또 버스에 대체할 수단 버스도 친환경 자동차로 지금 LNG로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전기 자동차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전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트램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 시에서는 2012년 제가 통합전 시장일 때도 추진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한번 이것을 좀 더 검토해보자. 현재 용역을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럼 트램 설치가 이제 국가 공모 사업인가요? 만약 설치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작년에 이제 국가 공모 계획이 나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는데, 했었죠. 저희들이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제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일정은 없군요.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공모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트램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이게 좀 10년 정도에 걸려야 되는 일정이니까 이거는 준비 단계만은 사전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한번 첫 발을 내딛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아직 잘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림이 안 그려지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트램이 이제 도로 위에 뭐 전철이 다니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었고요. 유럽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유럽은 아주 보편화된 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중간에 저희 이제 도로가 이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그 트램이 들어서는 건가요? 아니면 도심 외곽에 뭐 트램이 만들어지는 외곽은 건가요? 지금 있는 교통수단과 연결하면서 도심 내에 아까 말씀드린 6거리에서 저희들 생각에는 내덕 7거리 또 상당공원에서
가경 터미널까지 이 역으로 생각한 T자형, 네. T자형의 짧은 구간입니다. 거기에 트램을 운행하도록 하고 그게 완공이 되면 되도록이면 버스는 외곽에서 와서 그 순환 체계로 네. 내덕 7거리 또는 6거리에서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에는 트램만 움직이는 것으로 해서 하게 되면 자동차는 자연 줄어들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연계 체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하나를 이제 차지해서 트램을 만드는 가운데 손을 건데. 되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우려의 목소리를 또 들어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차량이 많은데 또 하나의 그 도로를 차지해서 트램을 만들면 교통 정체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도심지에 우리가 지금 50km 제한 속도로 두고 있거든요. 네네. 그건 뭐냐면 교통사고에도 막아야 되고 또 그러한 그 승용차가 많음으로써 더 체증이 일어나는 것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에 빨리 갈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트램은 오히려 교통체증에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도심지의 최고 이제 경찰하고 지금 경찰 쪽하고 협의를 해서 네. 최고 속도를 높이는 것을 제한을 했습니다. 50km 이하. 그리고 노약자들에게는 30km 이하로 좀 달리도록 해서 사실 2018년에 가장 저희 청주가 교통사고 그게 높았는데 2019년 통계에서는 그게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저희 금년에도 이걸 더 줄이는 운동을 지금 피고 있는데 네. 여기에 맞춰서도 이 대중교통으로 전환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트램을 도입하면 교통사고 더 줄어들 수 더 있다고. 줄어들죠. 이게는 속도가 뭐 자전거보다 좀 빠른 정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낌상 도로 위에 큰 그 전철이 가니까 더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유럽을 가보게 되면 네네. 이 트램이 다닐 때 그 앞을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그런 정도로 아주 과속, 빠른 속도가 아니고 적어도 자전거보다 좀 빠른 정도, 조금 빠른 네. 정도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앞을 수시로 뭐 이렇게 지금 속도가 200km 가는 그 우리 KTX 같은 것도 아니고 네네. 또 60km, 70km 가는 자동차 승용차의 속도도 아니고 속도가 적어도 30에서 40km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능히 교통사고의 위험도 줄일 수 있고 네. 많은 사람을 운송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동은 더 편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자전거나 개인용 이동수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을 고려해서 지금 한번 더 다각도로 네.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한 30개 넘는 도시에서 이 트램을 도입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미 도입을 해서 설치가 된 데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나요? 예, 지난해 이제 공모에서 된 부산 쪽하고 지금 거기도 설치가 아직 안 됐나요? 아직 안 되고 이제 추진을 하려고 네. 하죠. 그리고 서울에 그 새로 생긴 우일의 신도시에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고 가까이는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트램을 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고 추진 중에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된 곳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된 게 있어야 보고 좀 장단점을 파악할 텐데요. 그렇죠. 자, 근데 일단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트램보다는 대전 지하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전 지하철을 연결해서 세종 그리고 이제 청주 도심, 청주 공항까지 연결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라리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트램과 지하철 연장을 두 개는 할 수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두 개를 해도 가능하고 지금 얘기는 두 개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거죠. 예산에 또 왜냐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그 바로 이제 도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네네. 이 사업을 국비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광역 교통망 계획 그중에 광역 철도망이 들어가면 오히려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전 지하철을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세종시. 네. 그 지금 유성까지 와 있는 것을 세종시 그 저 종합청사 이쪽까지 연결하고 세종 종합청사에서 오송역까지 오고 네. 오송역에서 청주공항으로 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광역철도망이 되겠느냐. 다만 시내로 관통하느냐 아니면 저 직지로라고 그래서 왜 중부 고속도로
저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저 공단으로 들어오는 그 길로 해서 청주공항으로 연결하는 요 노선은 서로 의견이 일치를 보는데 다만 도심으로 가느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사직로 네. 상당공원에서 가행터미널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송역에서 공항으로 가느냐 오송에서 공항으로 가는 건 전철 계획을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놓고 시내에서 오는 것을 도에서는 한번 지하철로 하면 국비를 좀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저는 그걸 트램으로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 조율이 가능하겠죠? 그럼 불면 가능해. 네. 어떤 것이 우리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빨리 실현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이기 네. 때문에 이것은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오셨으니까 이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방사선 가속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지 실사까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원래 사실은 오늘 결정된다고 했는데 내일로 이제 미뤄진 상황이에요. 내일 오전에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여러 뉴스를 보면 조금 선정 가능성이 좀 높은 걸로 이렇게 많이 기대를 많이 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4개 도시에서 과기부가 지금 전라남도 나주와 우리 청주, 오창 두 군데를 놓고 오늘 오전에는 나주, 오후에는 우리 청주에 와서 이제 실사를 했는데 네. 뭐 지사님께서도 엄청 이거에 뭐 온 전력을 기울이고 계셔서 아까 저희들이 현장까지 갔었는데 뭐 심사위원들이 뭐 시장 도지사는 못 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뵙질 못했습니다만 선정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그 참석한 우리 이제 직원들 이 전원에 의하면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좀 괜찮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괜찮다. 이제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뭐 이상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수도권과 이어질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쪽 지역에는 뭐 몇십 년 만이지만 지진이 자꾸 지금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지반이 굉장히 안정적인 화강암 지역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얘기하더라도 하필 이 타이밍에 그쪽은 지진이 일어나고 해남 쪽에 있네요. 뭐 나왔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방사선 가속기 얘기를 많이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단어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실 텐데 아직까지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치가 되면은 어떤 좀 기대 효과가 있는지. 이거 뭐 공사비는 1조라고 그러지만 네. 거의 여기서 주는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6조 7천억에 산업 효과는 13조까지 이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코로나19에 가장 저희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백신, 예방주사, 그다음에 치료제인데 이런 신약 물질을 위해서 물질의 기본 단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적은 단위를 알기 위해서는 이거는 일종의 초거대 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기다란 현미경으로 이 조그만 물체를 봐서 신약이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를 알 수 있어서 신약이라든지 또는 어떤 첨단 재료, 재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산업의 필수적인 첨단 산업 그것도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오는 연관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뭐 유발 효과를 13조 본다는 것도 과장이 아닐 겁니다. 네. 신약이 지금 하나 우리 지역에서 나온다. 우리 오송의 질병관리본부가 세계적으로 뜨는 것처럼 코로나19의 백신, 예방주사, 치료기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 본다면 그 부가가치 지금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은 우리나라 전반의 국토 중앙에 있는 우리 청주에 방사선 가속기가 와서 전국에 있는 모든 첨단 산업을 지향하는 기업들에게 우리가 이 기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반적으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청주는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네.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좀 한 말씀, 인사 말씀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 뭐 지금 코로나19 사태 여러분들의 힘으로 잘 견뎌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으뜸가는 지금 선진국가로 이 방역 체계에서부터 나오고 있고 이제 또 우리 시가 염원하는 방사선 가속기까지 온다면 청주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전부 이렇게 참아주시고 참여해주시는 힘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꿈으로 가는 함께 없는 청주에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희 3,800여 청주시 정치권 전력으로 그러한 일에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한범덕 청주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